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입니다. 네. 그 앞에 수식어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수다를 열심히 떨려면 수식어 하나쯤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역시 프로십니다. 아닙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366만 건 정도의 언급량이 있었어요. 지난주보다도 언급량이 조금 더 많았는데 10개 대주제 중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5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네. 환경 분야에 대한 주제입니다. 환경 분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전체 양 자체는 적어요. 13만 9천 건인데 네. 전주 대비 언급량이 19.1%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좀 많이 그전 주에 비해서 사람들의 언급이 많이 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재해 관련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염이 워낙 지금 심하니까 뭐 밀양이나 전북 등 고생하고 또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각 장마가 이제 사실상 종료되고 계속적으로 더워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부터 더워가지고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 6일에 이제 광양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아직 좀 제대로 복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뭐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SNS 목소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1위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 들어보니까 하게 되는데요. 환경 다음으로 뜨거웠던 분야가 생활 분야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위보다 한 2, 3위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위는 너무 뻔한 네, 그렇죠. 이제 뉴스에 워낙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근데 2, 3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지난주는 이제 정치연예가 1등, 2등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재해 다음에 2위가 생활이거든요. 네. 근데 생활과 관련된 언급량 자체도 전체 모든 데이터의 32%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양도 많았고 원래 이 생활과 관련돼서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가율은 한 3.8%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2등을 이제 증가율도 차지한 거죠. 이게 뭔가 봤더니 역시 확진자 대유행에 따른 걱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거의 모든 게 멈추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출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주말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래 이 기회에 다 같이 한번 비대면으로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래서 모두 재택근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참 이게 재택인지 아니면은 저택인지 네, 아이들도 가끔씩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막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좀 어떻게 더 대본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다양한 방역 수칙 가운데 유독 SNS상에서 화제가 된 게 있다면서요? 이거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인 또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화제요? 네, 바로 음악 BPM 관련 이슈입니다. 음악 BPM 관련요? 네, 혹시 BPM이 뭔지 아시죠? 분당 비트수라는 건데 분당 비트수가 높을수록 빠른 곡. 그러니까 우리가 댄스곡 같은 경우는 보통 한 BPM이 한 13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규칙 중에 두 가지가 좀 관심을 받았는데 하나는 러닝머신을 뛸 때 너무 빨리 뛰지 마라. 그래서 6km per hour 1시간 이제 시속 6km 이하로 뛰어라 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이슈인데 음악을 트는 것도 BPM을 120을 넘지 않게 100에서 120 정도의 음악으로만 틀어라 라는 게 이제 권고로 나왔어요. 음악 듣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달리기 속도처럼 너무 빠른 음악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가서 땀이나 비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은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그런 걸 조절해라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BPM을 잘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곡은 틀 수 있고 어떤 곡은 못 트느냐 이걸 갖고 이제 이른바 금지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SNS상에서 막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된 만남은 안 됩니다. 138이라고. 네, 뭐 빅뱅의 마지막 인사, 맨발의 청춘 안 되고요. 싸이의 챔피언 안 되고요.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SNS상에서 뭐 되냐? 아침에 상쾌하게 힘있게 운동하려고 나갔는데 김종국의 한 남자가 나온다. 그래서 발라드가 나와서 힘이 빠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뭐 정작 이제 이 얘기가 또 SNS에서 김종국 씨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분의 PT샵을 다니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는
정작 김종국 씨는 음악 안 들으면서 PT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도 해줬고요. 이제 제가 아까 전 세계적으로 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갖고 영국의 가디언즈하고 네. 그다음 BBC에서 실제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보도를 했냐? 가디언즈의 제목이 네. 최근에 이제 BTS가 음악을 낸 그 음악의 제목이 퍼미션 투 댄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춤출 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퍼미션 투 댄스의 BPM이 125입니다. 그러니까 못 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목을 No Permission to Danc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춤출 권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남스타일 이제 싸이나 BTS, 블랙핑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BTS의 나머지 곡, 뭐 버터나 다이너마이트는 틀 수 있고 이제 그 블랙핑크의 노래들은 대부분 다 130이 넘어서 못 튼대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저작권이나 팬들은 참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마지막 재밌었던 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BBC는 아주 진중하게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기에 멋지고 느린 120 이하의 BPM 15개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니에 웨스트나 이런 힙합 가수들도 있고요. 또 예. 이러한 타이밍을 맞춰서인지 최근에 국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들도 120 안 되는 운동하기 좋은 음악들 리스트들이 또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좀 트렌드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신풍속도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3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3위는 산업 주제인데요. 이제 140만 건 중에 정보 중에서 10% 정도였고요. 이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가 이제 자동 정지됐다라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이제 7월 12일이죠. 이제 오전 6시 12분 정도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면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상세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전이 멈추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건 조사단이 이제 고리 3호기가 자동 정지한 정확한 원인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슈는 문화에 대한 거라면서요? 예, 이 문화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안정기를 맞으면서 원래는 뭐 공연이나 가요계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이제 할 것처럼 하고 가요계에서는 앞다퉈서 뭐 온라인 콘서트, 팬미팅 이런 것들 막 공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다시 다 무산이 되는 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뭐 공연 이런 것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아티스트 팬, 스태프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 행사들은 그냥 진행이 됐다고요? 네, 이게 이제 아주 또 오늘 아주 뜨거웠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어르신들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스터 트롯이 청주 콘서트를 강행을 해서 누리꾼들의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스터 트롯 청주 콘서트의 현장의 사진을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예, 맞습니다. 빈좌석 보이지 않으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실제로 7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청주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제 청주시가 수도권이 아니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어쨌든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다른 부분들은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네. 청주에서 한다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타 지역까지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공연 전인 9일에는 청주 공연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측에서는 청주시와 협의하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지침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이 올라오니까 이거 코로나가 트로트는 피해가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난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들의 팬들조차도 네. 우리 가수들 좀 보호해달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작사가 이 이후에도 갑자기 뭐 전주 콘서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티켓 오픈을 취소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딱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네. 다섯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다섯 번째 주제는 IT 과학 분야였는데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IT보다 반도체 관련 얘기였어요. 예.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내면서 주가 상승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만에 5천억 이상 주식 팔면서 실적과 거꾸로 가는 주가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증가했는데 주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 이야기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 주식 투자자들 화나죠. 그러니까요. 메인들이 이렇게 좋은 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막 네. 매도해버리면 주가 네. 꺾이면은 굉장히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SNS상에서 이럴 때 모든 것을 이해시킨다는, 모든 것을 끄덕이게 한다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바로 선반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반영. 아, 네. 선반영.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면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어떠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실적들이 있지만 이게 이미 기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보다 넥스트,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전체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반도체 주가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데 선반영돼서 네. 다음번에는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라면 네. 그럼 주식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보통 이런 걸 나오면 SNS상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네 글자 있어요. 네. 이익 실현. 이익 실현. 그렇죠. 네, 이제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대감이 있게 조정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의견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 가지 좀 중요했던 게 어떤 분이 자기는 주식을 안 해서 주식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한다. 이런 식의 아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왜 저희가 자꾸 그 긍정적으로 단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역발상 투자. 과연 어떤 단어가 맞을지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 역발상으로 사들이는 이게 누가 승리할지 모르는 참 주식시장은 알다가도 모르는 시장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트렌드를 읽어보면은 뭔가 세상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재밌는 거고 다음 주 2, 3위가 또 나올지 뭐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서영원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시사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에서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상의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바로 제 사진이 뜹니다. 그 양복 상의 색깔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